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 본인 수능 점수 또는 자녀분들의 수능 점수가 좋지 않아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저는 힘내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힘들 때 힘 안 드는 척, 슬플 때 슬프지 않은 척 이렇게 척척척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괴롭히는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이 들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자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똑같이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조심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만 깎아내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인생의 한 단계에서 살짝 실패를 한 것이지 인생에서 실패한 낙오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 빨린 소리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저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컨설팅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명문대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좋은 카드이면서 무기는 맞지만 그러나 절대적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능을 본 수험생들 중에서 명문대 입학하는 친구들을 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한 99%의 학생들은 인생의 낙오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바로 알아보시겠지만 명문대를 졸업하시고도 인생을 낭비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명문대 근처에도 가지 못하셨지만 인생을 훌륭하게 사시면서 본인의 가치관을 실현하시면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당장 부모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얘기가 잠시 옆길로 샜지만 그러면 왜 명문대가 우리의 인생의 필수 요소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수시나 정시 상담을 할 때 학부 형님들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어려움, 회사 내 정치 싸움, 여러분은 보통 예능 프로에서 라인이라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이런 얘기로 많이 하죠. 그리고 경쟁과 실적 달성의 어려움 때문에 본인의 자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해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십니다. 반면에 자영업하고 사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나름대로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본인의 자녀에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매달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도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사를 다니시길 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모님들 패턴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회사나 식당이나 장사나 사업이나 어느 업종에 종사하시던 일정 수준의 성취를 달성하신 분들의 패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녀분들의 대학의 조합을 짜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걸 보시면 아주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주시는 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학 졸업해봤자 제가 싹 다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과 유용성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그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대학 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입학하시고 한두 달 동안은 말로만 듣던 설레이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실 겁니다. OT, MT, 그리고 멋진 이성 친구,
개강 파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등 너무나 재밌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대학을 경험해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두세 달이 지나면 가슴 한 곳에서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대학에 왔나? 내가 이런 걸 배우려고 대학에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인생 경로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즉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버는 방법 같은 현실적인 교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허함이 너무나 커져서 의외로 대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바나 여행이나 또는 본인의 취미 같은 걸 살려서 자퇴를 하고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교 명성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할 용기만 가지고 계시다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경우 우리에게 수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장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두 과목 점수가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나거나 성적이 좋지 못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정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먼저 점수가 최악인 과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3개 사이트 중에서 대성마이맥을 이용해 주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주얼 그래프를 가면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만 과목 설정값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점수가 최악인 과목을 배제시킨 설정값을 잡으셔서 그 밑에 노출되는 대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법에 익숙치 않아서 보통 국수, 영탐 조합의 대학들만 확인하시게 되고 이투스와 진학사 자체는 전체 대학을 효율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적합할 수 있는 대학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약한 부분을 배제시킨 설정값을 잡고 철저히 검색한다면 생각보다 유용한 학과와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거는 학생들에 따라 또는 학부모님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적성 위주의 대학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선별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기타 등등 의료와 관련된 과들이 꽤 많이 뜨게 됩니다. 물론 그쪽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고인물이고 대단히 경쟁 심하고 거기도 직장 생활하기 그닥 유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밑에 악플을 다실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직장이나 어느 업종이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전문직이든 자영업이든 사업을 하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없는 직장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일단 취직이 잘 되거나 적성 위주의 대학을 선별합니다. 거기에 내가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자격증 취득에 용이한 학과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명성을 따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다르게 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학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학 중에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실제로 상담할 때 되게 현실적으로 하는데 만약 N수를 준비를 한다. 통합거리도 따져봐야 될 거고 또 그 학교에 들어가는 등록금도 따져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정시 상담할 때 이런 내용까지 다 해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통합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교 도서관에 짱 박혀서 수능 공부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이 가깝다면 집에 빨리 와서 인강 같은 거나 아니면 재수종합반의 야간반 또는 주말반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수능을 잘 보면 실제로 자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 금액도 최소인 대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대학의 온라인 배치표 예측값을 보면 그 격차가 중상위권 대학보다 훨씬 증가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하위권 대학은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가 망쳤는데 소위 말해서 온라인 배치표를 구매해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은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고 대학교 순위와 학과를 매긴 다음에 단순 비례로 추정치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사이트마다 격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죠.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답을 여기에 써놨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대학 입학처에 전화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 혼자만 가면 약간 뻘쭘하니까 죄송하더라도 부모님을 동반하셔서 입학처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 모집을 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 또는 지방국립대의 경우 학생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설명회나 입학처의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입학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알려주는 대학이 많다고 합니다. 정시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께서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대학을 가서 확인하고 오셨다고 하신 분도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럼 거기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어차피 그분도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원을 하면 뭐 내년에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경쟁률이 넘치면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입학처 가서 상담받으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 대성 마이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 마이맥에 다시 한번 비주얼 그래프를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국수형탐 조합을 잡게 되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 나에게 약한 과목을 파악하고 걔를 배제시키는 조합으로 잡은 다음에 대학을 꼼꼼히 보면 의외로 나한테 좋은 카드가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가 만약 탐구를 못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탐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조합, 국수형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또 다른 조합들의 대학이 보이실 거예요.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거는 뭐 국수형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합들 중에서 탐구가 제외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그 밑에를 보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대학인 을지대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이시죠? 수영은 필수적으로 잡는데 국어나 탐구 중에서 좋은 걸로 하나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월이 점점 발표가 나서 지금처럼 플러스 3 플러스 1 돼서 2월 된 인원의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나는 국어나 탐구가 망했다. 그럼 을지대를 선별하셔서 좋은 과를 잡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간호가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간호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수영은 필수로 잡고 그리고 국탐 중에서 좋은 걸 잡는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유리한 조합을 잡아줄 겁니다. 더욱이 수학과는 10%, 과탐 10%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형식상은 문이과가 다 지원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과생들을 뽑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메모지에 좀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대학을 여러 개 찾으시면 또 까먹고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나군의 한번 다른 과를 보도록 할까요? 나군의 물리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현직에 종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을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 가서 관련 자격증을 따고 직업에 종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와 있지만 수영은 필수로 잡고 국어하고 탐구 중에 하나 태길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밑을 보시면 조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는 필수로 잡고 국어하고 탐구 중에 유리한 걸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산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조합을 보면 이번엔 한번 대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대 우리 한번 나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대학도 조합이 참 재밌죠? 일단 영어를 필수로 잡고 국수탐 중에서 좋은 과목 2가지를 잡는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나는 영어는 그래도 등급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잘 나왔는데 국수탐 중에서 하나 망한 친구가 있다. 그럼 여기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급 구조 관련된 과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영어는 필수로 잡고 국수탐 중에서 2개를 잡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동적으로 유리한 걸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과는 소방공무원 관련 직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론은 솔직히 좀 부담은 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한번 중원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여기를 많이 검색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조합이 또 재밌습니다. 국수영탐 중에서 입맛대로 3개를 골라라. 이런 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정비를 많이 추천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네, 여기도 나와있죠. 3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얘도 특성이 있네요. 1대1대1 계열로 반영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가산점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번에 다른 조합을 잡아보죠. 선생님 전 이번에 다른 건 괜찮은데 수학을 못 봤습니다. 이러신 친구들은 이렇게 조합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대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대도 마찬가지 가군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탐구를 잡고 국수형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잡아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산점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 저는 국어를 오히려 못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탐을 잡으면 그래도 중위권 중에서 유명한 대학인 숙명여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숙명여대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영을 잡고 국탐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보시면 재밌는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수학을 무려 50%나 반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될까요? 수학, 영어는 잘 봤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을 못 본 친구들은 숙명여대가 적절한 대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도 반영비율이 좀 재밌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저는 수학하고 탐구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조합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꽤 유명한 대학인 한림대가 지금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세부사항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처럼 국수영탐 중에서 택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나름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국수영탐 중에서 택2가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자동으로 잡아줄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합을 잡아주는 걸 보면 사실 참 색다르긴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과 과탐, 여기 가산점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한림대가 조합이 재밌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이름 검색에 들어가서 교차 지원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학과 검색에 들어가서 한림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림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전체를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교차 지원 가능한 문과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림대도 2월이 꽤 많이 된 걸 눈에 보이시죠? 근데 한림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인기도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꽤 복잡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하위권 학생들은 설정 값을 잡아서 싹 다 확인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낙원에서 이 데이터 관련과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이 전망이 되게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림대 여기를 다니면서 또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학원들도 늘어나고 있고 자격증도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조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상위권 대학 말고 숨어있던 알짜배기 대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메모하셔서 가나 다군에 다 조합을 잡으신 다음에 각 배치표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긍정값이 나온다면 기분 좋게 쓰시면 되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카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 해당 대학교에 입학처에 전화를 걸어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성적표를 드리고 상담을 요청하면 요새 응대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정식 컨설팅 시리즈로 큰 도움 받으시길 기원합니다.